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왕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D-Day였는데요. 왜 배우들이 8화를 꼭 봐야 한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홍만대의 팔순잔치,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킨즈가가 모스리한테에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팔순잔치에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거라며 한껏 들떠 있는 수철인데요. 그런데 오늘이 최고의 날이 아니라 무덤으로 들어가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똑똑하지는 않지만 다혜와 건우를 끔찍이 생각하는 수철의 마음에 혹여나 다혜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아니 생각을 바꿔 수철을 도와주기를 바랬었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 이런 사기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방에서 다혜가 남긴 메모를 발견하고 졸지에 사라진 다혜와 건우를 찾아 수철은 사방팔방 울부짖으며 찾아 헤매는데요.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현우가 위험에 대한 많은 암시를 줬음에도 내 생각이 맞다는 오만함에 백현우를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해 골몰하던 킨즈가의 가족들 결국 이렇게 골로 가버리네요. 현우와 혜인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혜인은 현우의 뒷조사를 통해 현우가 주로 다니는 장소들을 똑같이 가보는데요. 코인 야구장에 가서 공도 치고 운동장에 가서 그네에 앉아도 보고 평소 냄새나서 싫어하는 할매 국밥집에도 가봅니다. 현우는 절친 김양기와 할매 국밥집에서 소주를 한잔 하는데요. 김양기가 현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혼해서 좋지 않냐? 그동안 밥 먹다가도 장모님이 부르면 달려가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다가도 회장님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고 그래서 너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는 혜인이 그동안 냄새 난다고 싫어해서 못 먹던 국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냐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현우는 씁쓸하게 딱 한마디를 내뱉는데요. 그래도 난 혜인이 옆에 있고 싶어 라고 말이죠. 혜인은 현우의 그 한마디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한 그동안 현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궁금하게 됩니다. 킨즈가이는 지새끼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또 다른 숨은 지새끼를 발견했는데요.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지 말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설마 했던 현우의 비서가 그동안 윤은성과 내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혜인의 일정을 은성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윤은성이 혜인의 가방에서 몰래 빼돌린 약을 현우 비서가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를 통해 그 약이 뇌종양 치료제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정보를 전화로 윤은성에게 이야기하다 현우에게 딱 걸립니다. 홍범자는 그동안 믿었던 백현우가 킨즈가에서 가장 아끼는 혜인과 이혼을 하자 너무 속상한 나머지 현우에게 따지기 위해 현우를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혼 사유가 뭐냐며 따지게 되고 도청 장치는 왜 설치한 거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현우는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가 꼭 밝혀낼 거라고 얘기를 하죠. 현우 또한 명품 시계 구매자 명단 리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그 구매자 명단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스리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자 홍범자는 자기도 딱 짚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모스리인데요. 그러면서 모스리의 과거에 대해 현우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스리의 본명은 오순영이고 오순영은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까지 당시 구치소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알아보니 출산한 아들을 강원도 쪽 보육원에 보냈다고 들었다. 그 보육원 이름은 바로 희망상록원이다 라고 말이죠. 현우는 깜짝 놀라 희망상록원은 10년 전까지 홍만대 회장과 모스리가 후원을 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사람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 보육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당시 모스리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나는데 다름 아닌 지난번에 현우가 도움을 줬던 별장지기였습니다. 별장지기로부터 윤은성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이는 12살에 한인 가정에 입양되었다. 동네 개밥에 약을 타서 죽여서 경찰서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눈에 살기가 있었고 좀 특이했다. 그 애가 윤은성을 아주 닮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현우와 홍범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하는데요. 팔순잔치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는 행사,
모슬이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엄마 반지를 보고 흥분한 홍범자는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따지는데요. 아빠는 모슬이의 편을 들고 결국 참지 못한 홍범자는 모슬이의 머리채를 잡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홍범자가 유전자 검사를 위해 모슬이의 머리카락이 필요해서 벌인 일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모슬이와 윤은성의 99.9%로 친자로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홍만대 회장에게 급히 알리고자 홍범자가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버립니다. 재차 전화로 백현우가 이 사실을 홍만대 회장에게 알리는데요.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인 홍만대 회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크게 뜨고 모슬이를 바라봅니다. 결국 충격에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모슬이가 장기판에 미리 발라놓은 호흡기에 치명적인 물질 때문인데요. 홍만대 회장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과거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한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때 모슬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위임장을 행사하려면 회장님은 몇 개월은 누워 계셔야 해요. 라고 말이죠. 정말 무서운 여자인데요. 이로써 킨즈가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모슬이입니다. 그녀의 허락 없이는 홍만대 회장과의 접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졸지에 구멍 가게도 아닌 킨즈가는 모슬이에게 넘어가고 사상 초유 킨즈 일가는 모두 회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드라마지만 좀 어설픈 감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회사, 집, 할 것 없이 곳곳에 윤은성의 스파이가 숨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일까요? 킨즈가가 쓰러지는 데는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모두 쫓겨난 킨즈가 식구들은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던 용두리 현우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파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끝 당했으니 지금부터 반격에 들어갑니다. 홍만대 회장이 여자한테 빠져 결국 킨즈가를 큰 위험에 빠뜨린 건데요. 파라에서는 모슬이가 홍만대 회장으로부터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킨즈가를 접수하고 홍만대 회장의 접견 또한 가족들로부터 차단을 시킵니다. 중요한 건 홍만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건 오순영이 아니라 모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슬이는 현재 신분 세탁 중이고 실제 모슬이는 오순영이기에 그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백현우와 홍범자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죠. 이제 그 사실을 증명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럼 기존의 모슬이가 행사했던 이사회나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홍만대 회장이 단순 심장마비가 아니라 모슬이에 의해 쓰러진 것이 밝혀진다면 이 또한 살인 미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홍만대 회장이 모슬이와 윤은성의 모자 관계를 듣고 쓰러질 당시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바로 백현우입니다. 그는 모자 관계라는 소리에 큰 충격에 휩싸여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건데요. 이때 그는 통화를 종료하던 전화기를 아래로 내리지만 이때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홍만대 회장은 너무 큰 충격으로 전화를 종료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홍만대 회장이 전화를 종료하지 않으면 백현우가 절대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없었을 텐데요. 전화를 먼저 끊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우 전화기 속에서 갑자기 모슬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현우는 재빨리 녹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자와는 다르게 현우는 아주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홍만대 회장이 은성이 파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계약서에 문제가 발생 시 일부 주식 양도를 한다는 것에 사인하려고 할 때 현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되어 주식 양도를 하게 되면 이후 지분 문제로 킨즈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홍만대 회장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현우를 괘씸해하며 그를 끌어내립니다. 혜인은 이러한 모진 꼴을 당하는 현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고.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용두리로 가서 편하게 살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우는 절대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현우는 감사팀이 자기를 탈탈 털었지만 그 어떤 비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킨즈의 법무이사이고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자기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그는 끝까지 켄즈가에서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현우는 홍만대 회장의 녹취와 함께 모스리의 진짜 신분을 밝히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들은 조율사를 이용해 많은 투자 사기 사건들을 벌였었는데요. 현우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아주 뛰어난 브레인이죠. 그는 홍범자와 공조하며 법조계 인맥들을 동원해 그들의 비리를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삿날에 감옥에 있던 홍범자가 출소하면서 제사에 등장하는 장면이 정말 범상치 않았는데요. 왠지 킨즈가를 재접수하는데 홍범자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또한 범자였나 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킨즈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30년을 옆에서 비율을 맞추고 산다는 거. 30년 후에 부를 위해 자식을 입양 보내고 킨즈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면서도 오로지 다가올 30년 후를 기다리며 버틴다는 거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